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2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리플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은 리플의 이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리플도 함께 움직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요 며칠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5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움직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는 계속해서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5일이고 이 이후에는 11월 8일 날 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간략하게 리플 차트도 먼저 살펴보겠지만 이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간략하게 최근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초록색 지나가고 있는 라인이 단기 이평선 라인이고요. 위에 지나가고 있는 빨간색 라인이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지금 두 라인의 간격이 상당히 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에 단기 이평선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약세 시그널로 해석되지만 리플은 그러나 700원이 뚫리지 않으면서 이 캔들의 몸통은 여길 지켜주면서 지지라인을 확실히 확인시켜줬고 다만 이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뚫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충분히 대선에 따라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단기 이평선 라인도 다시 고개를 들 거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그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면요. 또 한 번 지금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한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커진다는 건 본인들의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도 있을 수 있겠고 미국의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위험자산이고요. 이게 바로 코인 시장, 주식 시장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반대로 반비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란이 이라크 주둔 중에 미군에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당시에 트위터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다 괜찮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이게 두 개의 밀리터리 베이스, 이라크에 있는 두 개의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을 한 거죠. 내일 아침에 공식 발표하겠다. 이런 트윗을 올리면서 해당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이런 트럼프의 트위터는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미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었고요.
다른 피해들 또한 최소화시켰다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대선을 채 5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트럼프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력한 암호화폐의 지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에 유리한 규제들이 이미 하원을 통과한 규제들이 상원을 통과해서 법안 발의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호재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리플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 첫날에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는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이런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본인들의 관할 아래, 증권으로 분류해서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로 넣고 싶어 했던 움직임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무효화되겠죠. 갠슬러는 교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다음 SEC 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함어병이 오르고 있는 그 인물은 로빈 후드라는 이 암호화폐 플랫폼에 임원을 지냈던 인물이 또 거론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코인 시장은 특히나 코인에 투자하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불장, 엄청난 상승력을 이번에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출구조사나 베팅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우세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리스가 되면 그럼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시장에 올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클, 그 흐름이 상승 사이클에 지금 코인 시장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구해 주면서 내년까지 이 상승 사이클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크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QCP 캐피털의 설립자 이 다리우스 시트라는 인물은 다음 주에 누가 대선에서 이길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것이 더 중요한 이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이 가치 조장 수단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이미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펼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블랙록에도 당연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시장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 부분을 바로 블랙록이 주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 거죠. 자, 블랙록은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금액만 해도 자산만 해도 10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도 다른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한 적은 있었지만 전부 기각, 거절당했고요. 이런 와중에 블랙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대감이 커졌던 거죠. 블랙록은 여기서 신청했던 ETF 건들 수백 건이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승인율이 99%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고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부분을 승인을 받아냈죠. 이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도 함께 간략하게 보시면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죠?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게 최근 주목받고 있는 RWA, 리얼월드 에셋 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블랙록에서 또 한번 RTF 펀드를 신청했을 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요. 이게 미래에는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거다. 레리 핑크는 이런 관련된 발언들을 이 기사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최근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리플은 관련된 움직임을 이미 이전부터 가져갔습니다. 자, 최근에 저번 달이죠. 리플이 전해온 소식 중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리플은 이 수탁 관련 기업을 두 곳이나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과 부동산 등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자, 실물 자산 토큰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플은 이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로 예상되는 부분을 작년부터 무려 관련 기업을 두 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시세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전해졌던 이 스테이블 관련 호재 소식도 아마 대선이 지난 이후에는 공식적인 출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던 소송 이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SEC 위원장이 교체되고 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SEC가 자체적으로 철회하고 취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할 거고, 내년에 커스터디 서비스가 RWA와 연관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 리플은 IPO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상승을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 타점 잘 잡고 보유 물량을 늘린다면 충분히 리플에서도 폭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 지배력을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비트코인 시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이라는 거고요. 이게 높아질수록 이제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는 시즌인 거죠. 그리고 과거 반복된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알트코인 시즌도 당연히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단 올해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적용됨에 따라서 이때부터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전에 기대감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고 지지받는 사이클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반복된 반감기라는 사이클이고, 이 상승 사이클은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때부터 함께 올라가던 알트코인들도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줄 거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리플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으로 대선 전에 크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알맞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